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물리 일반관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물리 일반관리는 우리가 OT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범위가 가장 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다 들어가고 물류학 한 과목이 통째로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정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하면 아주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되는 내용들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신화공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나와 있지만 꼭 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챕터 1에서 나오는 게 유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유통의 이해해가지고 여기서는 유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이 무엇이냐, 또 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의 개념과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개념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사전에 나오는 내용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볼 거 없고요. 그래서 먼저 거기 2번 보시게 되면 유통의 일반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유통의 일반적 의미 해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우리가 유통을 얘기를 할 때는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얘기를 할 때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물류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류도 공부하게 되는데 물류의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물류의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소비자 이렇게 나옵니다. 공급자로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갖다 거쳐가지고 소비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물류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도 물류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원자재를 조달하는 건데 원자재를 갖다가 조달하는데 원자재를 갖다 생산해서 생산자에게 넘겨주는 게 누구냐? 공급자라고 합니다. 서플라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류 얘기할 때는 공급자로부터 해가지고 항상 서플라이어로부터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경우에는 정의할 때 공급자로부터라고 정의해야만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유통은 원자재 조달해가지고 생산자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그것도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예요. 용역이라고 지금은 번역 안 합니다. 옛날에는 서비스를 갖다 용역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번역 안 해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소적, 시간적, 소유 효용, 형태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해갖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 창출하는 효용 해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장소 효용과 시간 효용, 소유 효용, 형태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 유통이다 해가지고 그거 정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중간 기능을 담당하죠. 이게 바로 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유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속하느냐? 원래 유통의 상위 개념, 유통보다 상위 개념으로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고 마케팅은 우리가 이 경영 전체에서 볼 때는 경영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영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경영학을 처음 공부할 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 경영 과정을 공부합니다. 경영 과정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과정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갖다 공부하는데 원래 경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하지만 그렇지만 경영은 모든 조직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국가 경영, 예전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경영도 중요하죠. 기업 경영이 있고 또 예컨대 가장 조직 중에서 작은 규모의 조직 있죠. 가정 경영도 있죠.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 것이냐,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 것이냐, 리더십, 어떻게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일을 하게 만들 것이냐, 모티베이션. 이게 다 경영이에요.
그래서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다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영 과정은 그렇습니다. 경영 과정은 제일 먼저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걸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직화라고 합니다. 오거나이징, 플래닝, 오거나이징. 조직을 만든다면 뭐예요? 일을 시켜야죠.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 그래서 특히 그 지휘와 관련해서 영어로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지휘에서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 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제, 평가도 해야 되고 뭐 해야죠. 만약에 자, 전략이 잘못됐다면 전략을 바꿔야 되고 또 목표도 필요하면 바꿔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게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경영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경영 과정은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영학에서 뒤에 나오는 게 경영 기능이 나옵니다. 경영 기능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영리기업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영 기능을 파악할 수 있죠. 경영 기능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야죠. 생산 관리. 자, 생산한 다음에는 뭐예요? 자, 소비자에게 어필해가지고 소비자가 사도록 해야죠. 이게 뭡니까? 마케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경영 기능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야죠. 이게 뭡니까?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투자해야죠.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경영 기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영 기능 중에서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기능이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기업에서는 영업활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새 거의 다 마케팅의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사 부서 이름도 옛날에는 영업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케팅부라고 그래요. 마케팅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네 가지를 갖다 강조해요. 이게 마케팅 요소라고 합니다.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요소라고 그래요. 마케팅 요소 해가지고 4P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잘 배합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에 성과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 네 가지를 갖다 배합할 때 이걸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MKT라고 쓰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그래요. 네 가지를 잘 배합해가지고 마케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4P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유통 마케팅에서는 또 가장 기본되는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도 뒷부분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이라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4P가 있는데 4P가 뭐냐? 첫 번째가 프로덕트, 제품, 신제품 개발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가격 전략 중요하죠. 프라이스. 자, 세 번째가 플레이스입니다. 네 번째가 신제품을 만들었다 소비자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광고도 해야 되고 인적 판매라든가 판매 촉진해야죠. 그게 뭐예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마케팅 요소 4P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은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플레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플레이스와 관련이 있어요. 플레이스 그러면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인데 이게 뭐냐면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 경로. 그래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갖고 소비자에게 넘기잖아요. 그 제품과 서비스가 흘러가는 경로, 이걸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장소인데 이게 바로 유통이에요, 플레이스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유통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통에도 두 가지가 있어갖고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유통은 자, 전체 경영 기능 중에서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케팅 요소 중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한다는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인데 유통에도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 이 소매상하고 근데 소매상한테 물건을 넘겼다. 그럼 소매상하고 소비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걸 우리가 상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상적 유통. 그래서 이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소매상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또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줄여가지고 상류라고도 불러요.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줄여서 상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럼 상적 유통이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동시에 물건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품의 흐름, 물자의 흐름을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물자 또는 상품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자의 흐름. 원래 흐름을 한자로 쓰면 류예요, 류. 흐름을 한자로 쓰면 류. 그래가지고 물류라고 하는 게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물적 유통을 줄여가지고 물류라고 하는데 물류의 한자 뜻 풀이만 하면 물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동시에 물자 흐름이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물자 흐름 과정에서 있는 게 뭐가 있죠? 예컨대 운송이 있을 것이고 또 창고에 한동안 보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운송과 보관 앞뒤에 하역이라는 게 있어요. 차에다가 싣고 내리고 보관하려면 창고까지 운반하고 창고에 집어넣고 꺼내고 이런 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머티리얼 핸들링 해가지고 하역이라고 그래요. 하역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포장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정보 흐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물자 흐름 해가지고 물적 유통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5가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예요. 가지고 2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따로따로 이루어졌어요. 회사 내에서도 영업부가 있고 뭐예요?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보다 이제 최근의 추세고 과거에는 영업부가 있으면 영업부에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물적 유통을 다 담당했습니다. 물류까지 영업부 내에서 물류까지 다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물류 융합 또는 물류 통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전문성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부가 담당하는 것은 물적 유통이 아니라 상적 유통만 담당하고 물적 유통은 전문 부서가 있어요. 물적 유통만 담당하는 전문 부서. 물류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물류 부서가 따로 물류 활동만 담당하는 거예요. 상적 유통은 영업부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상물,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최근에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가 이 2가지가 분리가 되는 상물 분리라고 하는 용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좀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유통이나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용어죠. 이제 상물 분리라고 해서 많이 언급될 내용이니까 용어 하나 확인하시고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물류는 전문부서가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물류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전문 부서가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물류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가지고 물류 활동을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담당하게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제3자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물류라고 할 때 제3자가 뭐냐? 물류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약자로다가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서드 PL이라고 써요 이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유통과 관련해서 일단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영 기능 중에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거,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에 2가지가 있는데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유통의 개념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얘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가 이전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장소, 시간, 소유,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유통은 상적 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적 유통 이외에도 뭐예요? 물적 유통을 포함시켜요. 상적 유통뿐만 아니라 물적 유통과 정보 처리, 광고, 통신 등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유통, 그리고 금융, 보험 등의 보조 활동을 다 포함하는 상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다 포함해 가지고 물류라고 할 수 있는,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통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유통의 기능 나와 있는데, 자, 유통 기능 해가지고 거기 뭐 앞부분에 유통 기능의 개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별거 없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내용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통의 기능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얘기 보시면 유통 기능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인 역할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이전시켜서 적합하게 하는 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다.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이전시킨다고 했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산자가 따로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킨다는 얘기에서 이걸 인격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킨다 해가지고 이걸 인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고도 이제 두 번째, 유통 기능은 크게 소유권 이전 기능, 상적 유통이에요. 소유권의 이전, 상적 유통.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 뭐예요? 자, 물류 기능이 있죠. 운송, 보관 등의 물류 기능.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조성 기능도 있어요. 금융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수반되죠. 물자 흐름에 수반되는 게 금융이나 보험이 함께 수반되잖아요. 이런 걸 다 우리가 유통, 조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소유권 이전 기능, 즉 상류, 상적 유통이죠. 그 다음에 물적 유통이 있게 되고 동시에 유통, 조성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 다 유통, 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통, 조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준화 기능, 시장 금융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시장 정보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 조성 기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유통 조성 기능에 해당하는 게 가장 핵심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지만 이걸 지원해주는 유통 조성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성 기능에 해당하는 핵심은 금융과 보험이에요. 자, 금융과 보험이지만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하기 표준화 기능, 시장 금융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시장 정보 기능 다 유통 조성 기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기능 담당하는 거 나왔는데 뭐 디귿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요. 그럼 이제 그 유통 기능의 종류 나와 있는데 유통 기능의 종류 자 그거 한번 제목만 확인하시면 돼요. 유통 기능의 종류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격적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격적 통일.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게 유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사회적으로 유통시켜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 조정 또는 인격적 거리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인격적 기능. 장소적 기능이 있는데 자, 장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자, 물적 유통이라고 해서 자,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포장, 정보. 그럼 자,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유통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 중에서 운송은 멀리 있는 걸 가까운 데로 수도권으로 옮겨주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운송이 창출하는 게 장소적 효용. 보관은 물건이 많이 생산될 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이 안 될 때 출하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하역은 운송의 앞뒤에 있고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기 때문에 하역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용을 창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역은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하는 게 하역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자, 유통 기능에 포함됩니다. 장소적 기능은 운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자, 시간적 기능은 자, 보관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양적 통일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수량적 통일 기능이에요. 자, 수량적 통일 기능,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운송과 보관을 통해서 장소적 시간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뭐예요?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장소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이게 뭐예요? 수급 조정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조정. 자,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자,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알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감귤이 한창 가을에 생산될 때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은 싸잖아요. 그럼 겨울에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이 안 될 때 내놓으면 공급이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 조정과 함께, 이건 수량 조정이고 수량 조정과 함께 항상 가격 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급 조정을 통해서. 근데 그 수급 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장소적, 시간적 조정을 통해서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가서 수량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양적 통일 기능, 그 다음에 또 품질적 통일 기능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내용 설명 볼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 기능, 일단 인격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급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고 품질 조정도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기타 거기 뭐 금융적 통일 기능 해가지고 거래 기능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기능 해가지고 요 정도 확인하시면 다 맞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 볼 거 없어요. 제목만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자, 기타 우리가 이제 유통 조정 기능에 조정 기능에 포함되는 위험 부담 기능, 보험이 있고요. 또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다 넓게 유통 기능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만 한번 내용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지나가시고, 거기 또 뭐 박스에다가 위험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봐도 되는 거죠. 신화공.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만 유통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뭐죠? 상적 유통, 상류. 물적 유통, 물류. 거기다가 뭐예요? 유통 조성 해가지고 금융, 보험 기능이 포함된다고 돼 있죠. 그거 얘기 나온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 기출 표시까지 돼 있는데 많이 나왔던 겁니다. 상적 유통은 매매를 통한, 거래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인격적,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이런 역할이죠.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개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가장 이 보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운송이라는 용어입니다. 원래 운송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수송과 배송을 나눠요. 수송과 배송 나눠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운송이라는 단어하고 수송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국내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쓰는 개념이 운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표준화와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용어가 운송, 그리고 운송 안에 수송과 배송 포함해가지고 수배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송이 일반적 개념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다 하는 거. 자, 말씀 다 드린 내용이니까 자,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이걸 지원하는 유통 조성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유통 기능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유통 기능의 담당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바로 4번에 원래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의외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4번에 나와 있는 담당자 보실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도소매 유통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우리가 유통기구를 따질 때 업종과 업태를 갖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이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라는 개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종, 업태. 가장 쉽게 구분한다면 뭐냐? 업종은 유통기구니까 도매상, 소매상 중에서 업종 나누고 업태 나누는 거예요. 업종은 무엇을 파는가? 무엇을 판매하냐 이거예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업종을 구분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업종 구분하면 예컨대 뭐 식료품점 이렇게, 의류점, 가전제품점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바로 업종이에요. 뭘 파느냐? 업태는 어떻게 파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게 업태예요. 이게 업태라고 할 때는 영업 형태. 그런데 백화점처럼 온갖 물건들을 다 갖춰놓고 판매사원이 열심히 판매에 대한 설명도 해가면서 고객이 사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실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화해가지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에 비싸게 팔잖아요. 대형마트는 뭐예요? 온갖 물건이 다 있는데 셀프 쇼핑이에요. 대신 값이 쌉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 어지간한 가게마다 다 구매하는 물건들 요것만 갖춰놓고 팔죠. 슈퍼마켓에서
뭐 가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거 팔아요? 안 팔죠. 주로 이제 모든 가게가 대부분 다 필요로 하는 이런 상품만 갖춰놓고 좀 싸게 팔죠. 이것도 편의점 24시간 영업하면서 아주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만 갖춰놓고 팔잖아요. 점포 면적도 제일 좁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파느냐 가지고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바로 업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느냐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업종과 업태 개념을 갖다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할 땐 영어로 kind of busin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파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 what to sell 해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의류점, 정육점, 가구점, 가전제품점 업종이에요. 반면에 업태는 type of management라고 해서 업태는 어떻게 파느냐 하는 거죠. how to sell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가격대 차이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가격대도 있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많은 물건들을 팔지만 백화점은 비싸게, 대형마트는 싸게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가격대 차이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계열별로, 취급 상품의 가격대별로, 판매 방법별로 셀프 판매냐, 판매 사원이 설명하면서 파느냐 이것도 차이죠. 그래가지고 시스템 통제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이런 것들이 다 업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업태 개념하고 업종 개념이고 과거엔 주로 업종 개념을 중시했죠. 이 개념을 중시했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어떻게 파느냐 하는 업태 개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놓고 팔기 때문에 뭐예요? 최근에 강조가 되는 것은 업종보다는 업태가 왜냐면 전문점보다는 종합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전문점보다는 종합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그 맨 아래 나와 있죠. 업종 개념보다 업태 개념에 입각한 분류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업태를 갖다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요거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 제조업자 직접 판매와 자, 중간상 경유 판매 나와 있는데 이거 볼 거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통째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단지 그 중에서 그 3번 보시게 되면 3번이 최근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유통 관련 교과서 몇 권에서 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올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하는 구색 창출 과정에 가지고 언급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 내용과 꼭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냐면 3번 보시게 되면 중간상이 유통 과정에서 창출하는 효용 나와요. 그 중간상이라고 할 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상이라고 할 땐 도매상 또는 소매상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상, 소매상을 갖다가 중간상이라고 합니다. 왜? 제조업자하고 즉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을 중간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상이 유통 과정에서 창출하는 효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중간상이 창출하는 효용. 먼저 자, 교환에 필요한 다양한 거래 사항을 표준화합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거래를 단순화해가지고 거래를 촉진해요. 주문 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중간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조업자가 하겠어요? 소비자가 하겠어요? 이걸 중간상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생산자와 구매자들 사이에서 거래수를 감소시켜요.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겁니다. 자, 거래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것도 중간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중간상이 없을 때에 비하면 중간상이 하나 개입하죠. 거래수가 감소해요. 거래수가 감소하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이것도 중간상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기업에 제공하는 거 중간상이에요. 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 중간상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양쪽에 제조업자와 소비자에 다 정보를 전달하죠. 중간상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간상은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제공하는 정보 원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디귿과 리을은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간상은 선별 기능이 있습니다. 선별 기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갖다 완화시키는 것도 중간상이에요. 소비자가 많이 사는 물건들을 갖다가 여러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오면 한꺼번에 필요한 물건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도매상으로부터 물건 사가서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와서 한 번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 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누구?
소매상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별 기능, 소팅이라고 하는 선별 기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중간상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상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유통 과정에서 창출하는 효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아래 올더슨이라고 하는 유통학자가 있습니다. 올더슨이라고 하는 유통학자가 창출하는 구색 창출 과정이 있는데 이걸 중간상의 선별 기능이라고 해서 언급된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고 시험 문제에 직접 올더슨이라는 학자 이름까지 나왔어요. 올더슨이 창출하는 구색 창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분류가 있고요. 하나는 집적이 있고요. 배분, 그 다음에 구색이 있습니다. 자, 분류, 집적, 배분, 구색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나온 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이고요. 또 이 내용 그대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교과서가 몇 권 있는데 그 몇 권 되는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표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 갖고 이제 참고해서 쓴 건데 번역을 거의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오고요. 먼저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류가 sorting out이라고 그래요. sorting out 해가지고 뭐냐? 자, 생산 과정에서 이질적인 생산물을 동질적인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분류라고 그래요. 이건 생산자가 하는 겁니다. 생산자의 표준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감귤 생산됐다 생각해 보세요. 감귤 보면은 일단은 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나눠야죠. 그 다음에 감귤도 크기마다 다 다르죠. 크기를 갖다 몇 가지로 나눈 다음에 중과, 대과, 소과, 뭐 아주 작은 거 해가지고 한 4-5개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 일단 딴 다음에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크기별로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예컨대 이제 뭐 흠집이 있냐 없냐 분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산돼가지고 과수원에서 따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질적인 생산물인데 동질적인 단위로 나누는 게 분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집적이 있습니다. 집적은 영어로 accumulation이라고 그래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제품들을 비슷한 기준으로 묶는 겁니다.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담당하는 거죠, 집적은. 자, 지금 과수원 A, B, C, 이제 농협에서 이걸 수매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수매할 때 뭐예요? A 과수원에서 들어온 거, B 과수원에서 온 거, C 과수원에서 온 거 합쳐야죠. 가지고 이제 제주 농협 이런 이름으로. 자, 과수원 이름 붙여서 출하합니까? 아니면 과수원이 속해 있는 농협 이름으로 출하합니까? 농협 이름으로 출하하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집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과수원에서 온 걸 갖다가 다시 집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배분하는 거죠. 배분한다는 말은 영어로 allocation 해가지고 동질적인 제품 덩어리를 나누는 겁니다. 동질적인 제품 덩어리를 나누는 기능. 그래서 흔히 작은 단위, 큰 단위인데 이걸 작은 단위로 나눌 때는 벌크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아니지만 한자어지만 번역해가지고 소분이라고 합니다. 소분이라고 해가 영어로다가 브레이크, 벌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감귤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박스, 큰 단위 박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살 때는 박스째 삽니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은 대개 5-6개 묶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나누는 거예요,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작게 나눈 다음에 포장을 또 다루 하죠. 이런 작업을 소분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벌크. 그래서 브레이크 벌크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다 배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중간상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특히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중개기구를 중개도매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색 갖춘다. 자,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함께 갖춰놓고 팔아야만 소비자가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구색이라고 하는 어솔트먼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질적인 것이 다시 모이는 단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제품을 다시 판매를 위해서 나누어진 제품들을 갖다가 관련성 있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과 소매상이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올더슨의 구색 창출 과정 또는 중간상의 선별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확인하시고 뭐 뒤에 가면 한번 잠깐 또 언급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왔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그 소매업과 도매업의 개념이 나오는데 소매와 도매의 차이는 뭐죠? 누구에게 파느냐 하는 거죠. 누구에게 파느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그러면 소매. 그 다음에 소매상한테 판매한다 그러면 뭐예요? 도매죠.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그런 게 있고요. 자, 다음엔 그 소매상과
도매상의 기능 및 특성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둘이 위치하고 있죠.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하고 사이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능을 파악할 때는 이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소매상한테도 도움을 주잖아요. 도매상이 직접 소비자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매상이 담당하는 걸 갖다가 생산자를 위해서 소매상을 위해서 담당하는 기능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매상의 기능을 파악할 때 소매상의 기능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을 위한 또는 이제 도매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매상은 도매상이나 아니면 생산자를 위한 기능하고 소비자를 위한 기능이 있죠.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이미 도매상, 소매상 얼마나 많이 이용해 봤습니까? 다 아는 건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이걸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포인트를 맞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매업 나와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기능하고 도매상이나 생산자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주로 포인트를 갖다가 생산자 또는 공급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공급업자는 도매상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먼저 여기 소비자에 대한 기능 보시기 바랍니다. 소매상의 소비자에 대한 기능. 올바른 상품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상품을 제공한다. 또 적절한 상품 구색을 갖추는 거. 소비자가 소매상에 가서 한 번에 필요한 물건 다 구매할 수 있게 여러 도매상한테 물건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상품 구색 갖추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품 구색을 갖추는 거. 소비자를 위한 기능이에요. 상품 정보, 유행 정보,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생산자를 위한 기능이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소비자에 대한 기능. 쇼핑의 장소, 즐거움, 편의 제공하는 것도 역시 소비자에 대한 기능이죠. 구매 환경 형성이라든가 가격 설정 다 소비자에 대한 기능입니다. 반면에 생산자에 대한 기능은 또 도매상에 대한 기능 해가지고 생산자 대신 소비자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판매 활동을 대신해 준다.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소비자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능? 생산자를 위한 기능이에요.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소비자에 대한 기능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생산자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통 기능을 수행하죠. 생산자하고 요 사이에서 물적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상품의 재고를 갖다 유지하는 역할, 촉진 기능도 수행합니다. 광고 역할도 해요. 광고라든가 기타, 촉진 기능, 또 생산 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갖고 두 가지의 소비자에 대한 기능과 생산 및 공급업자에 대한 기능, 이것만 한번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 뭐 소매업의 특성이니 또 박스에 또 뭐 나와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뭐 시간 아깝잖아요. 안 봐도 됩니다. 거기 그 두 가지 기능 구분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도매상의 기능인데 도매상의 기능의 경우에도 뭐예요? 역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생산자에 대한 기능, 소매상에 대한 기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기능 중에서 제조업자를 기능에는 뭐가 있죠?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시장 확대 기능, 재고 유지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고객 서비스를 대행하는 거, 이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죠. 반면에 소매상을 위한 기능은 구색 맞춤이에요. 여러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한테 한꺼번에 소매상한테 한 번에 상품을 갖다 공급하는 거죠. 구색 갖춤 기능. 소매단이 판매하는 기능도 있고요. 신용 및 금융 기능. 외상거래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거래 과정에서 신용 기능이라고 할 때는 금융 기능인데 외상거래 얘기하는 겁니다. 외상거래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외상거래라고 할 때는 예컨대 여기서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팔면서 외상으로 준다. 외상거래 또는 할부 판매한단 말이에요. 할부 판매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돈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융이에요, 이게. 근데 또 생산자에 대해서도 금융 기능이 있습니다. 선금. 선금을 지불해요. 선금. 물건을 주문하면서 돈을 미리 줘요. 물건을 나중에 받는 건데 우리 거래라는 게 물건이 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돈이 가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도. 근데 돈은 미리 줘요. 이것도 금융 기능입니다. 선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융기능이에요. 그래서 금융기능은 양방으로 다 수행하는 겁니다. 소매상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능 양방으로 다. 자, 소비자한테도 외상으로 팔고 또 도매상한테 주문하면서 돈 미리 주고서 물건 나중에 받는 거 다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기능은 양방 흐름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나중에 8가지 구분할 거예요. 8가지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금융은 양방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상도 양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협상, 금융, 협상, 양방이죠, 다. 양방 거래.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전방 흐름, 후방 흐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상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기능 포함되죠. 그래서 도매상의 기능을 2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도매상의 특성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 또 나옵니다. 소매상 진화에 관한 발전 이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이론들도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데 자, 그냥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도 있고 또 재미있게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더 재미있죠. 맞고 합격하면 더 재미있죠.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